드디어 하루가 다 갔네. 그래도 오늘은 꼭 목표치만큼 공부해야 해. 늦게까지 공부할 거니까 밥은 먹어야지. 소화만 시키고 하자. 이야, 역시 공부는 새벽에 해야 제맛이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할 수 있다니까. 아, 그나저나 아까 그 일 정말 재밌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에휴, 오늘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자야지. 너무 피곤하네. 조금만 자고 이따 밤에 또 공부해야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아이가 알려주는 친절한 공부법 공부의 기술 교사 조은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규칙적인 패턴이 잡히지 않았던 올빼미형 학생들 지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빼미형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공부법에 대해서 준쌤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후회 없는 히스토리를 응원합니다. 네, EBS 아이 한국사 강사 김준우입니다. 선생님, 네. 이 수험 시기가 다가올수록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공부법, 올빼미형 공부법이에요. 맞아요. 늦은 시간까지, 특히 새벽 시간에 깨어서 공부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학생들 중에서는 이 새벽에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 집중이 잘 된다 이런 학생도 있고, 아니면 반대편에는 이 새벽에 공부하는 게 다음날 지장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렇게 낮에 공부하는 거랑 저녁에, 새벽에 공부하는 게 뭐가 다를까요, 선생님? 여러분, 잠을 많이 자셔야 돼요. 근데 이게 올빼미형은 잠을 많이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잠을 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머릿속에 막 집어넣는데 이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밤에 잠을 자줘야 돼요. 선생님 연구 많이 하셨네요. 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잠을 자는 그 시간 동안이 정말 유의미한 시간이에요. 잠을 자면서도 사실 뇌는 공부를 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단기 기억을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이 밤에 잠을 안 자놓으면 이게 딱 그 다음날 한 몇 시간 뒤에 시험 그때까지 생각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능 공부하고 그랬을 때 계속해서 이게 잠이 모자라고 그러면 외워도 까먹고 외워도 까먹고 그래서 멍한 상태? 결국은 비효율이에요. 비효율. 시험은 아침에 보죠. 그쵸. 네, 그래서 모든 시험은 아침에. 맞아요. 이 밤늦게 막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는데 아웃풋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아침형 공부를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밤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 낮에는 비몽사몽하면서 공부 안 하거든요. 근데 밤에는 집중돼서 열심히 하니까 내가 뭔가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순수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이거 재보면 은근히 안 나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시간 4시간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12시부터 공부를 한다면 그럼 새벽 4시까지 정말 주구장창 공부만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올빼미형에 있어서 그나마 조금의 희망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올빼미형으로 공부한 친구들의 또 가장 큰 문제점이 네. 다음날 학교에서 집중을 못한다는 거. 이게 문제죠. 이게 사실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이 낮에 하든 밤에 하든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요. 혼자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내신 시험을 볼 때에는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점수가 달라져요. 그런데 낮에 집중해서 선생님 수업을 30분 듣는 것과 밤에 혼자 공부한 2시간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낮에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이다. 중요하다. 라는 거죠.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선 졸고 집에 가서 혼자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공부는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 그러면 궁금한 점이 그래 알겠어요. 그러면 특히 학교를 다니는 그 기간 중에는 밤에 잘 자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방학 기간에는 그럼 올빼미용 괜찮은 거 아니에요? 방학 때는 여러분 올빼미용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밤에는 감성의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음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밤에 작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밤새서 하는 분들. 네,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도. 근데 공부머리는 밤보다는 아침이 낫습니다. 네, 이성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생활 습관이에요. 이게 한 번 돌아가면 고치기 힘듭니다. 내가 방학 때 학교 안 가니까 좀 늦잠 자고 막 여유 있게 지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밤에 잠이 안 오다 보니까 늦게 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빼미형이 돼가는데 나중에 한 달 지나고 계약하면 엄청 고생합니다. 그쵸. 나머지 다시 아침형으로 돌려면 한 달 동안 내가 그 또 노력을 해야 돼요. 관성의 법칙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기 전에 차라리 방학 때 조금만 힘써서 잡아두시면 그냥 쭉 갈 수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네. 방학 때도 좀 패턴을 잘 유지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런데 선생님, 네. 지금까지 올빼미형으로 공부해온 친구들에게는 이거 한 번에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떤가요? 올빼미형 중에서는 이게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생활 리듬 자체가 깨져가지고 약간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잡는 게 일단 올빼미형에서 먼저 필요하고 그게 잡힌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시간을 약간 조정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방금 전까지 살펴본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 많이 쓰죠. 네. 이게 아침형 인간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아침에 공부한다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효과는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감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것들이 축적이 돼서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로와 진학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미라클 모닝에 이루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모두 다 파이팅! 파이팅!